안녕하세요, 팬들입니다. 하락에 대한 경고가 많았던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비트코인도 3만 달러를 회복해 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이전 조정 파동 가격인 3만 달러를 계속해서 지켜줄 경우 올해 11월 혹은 내년 2월 비트코인 목표 가격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10만 달러 혹은 11만 달러로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코인 투자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소식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3만 달러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전 조정 파동의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가까워지고 있고, 만약 21선이 61선 위로 돌파해주는 골든크로스가 나와줄 경우엔 중장기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포기하려 하셨던 분들도 최소한 이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는지 아니면 저항을 받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투자해도 괜찮은 건지 질문 주시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도 이더리움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도 볼 수 있었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관들이 이더리움은 3주 연속으로 매수하고 비트코인은 2주 연속으로 정리했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은 아니고, 이더리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평소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비트코인 보유량을 조절한 것이지 비트코인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매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는 게 한두 달 혹은 1년 안에 매도하려는 목적이 아닌 최소 5년은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기관들이 5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이유가 아직도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 초입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5년은 너무 길다, 코인을 무슨 5년이나 투자하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6년 12월 커뮤니티에 올라온 개인 투자자분의 게시글을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을 14,000원에 매수했고 현재 손실 중이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이때 당시엔 손절을 해야 된다, 코인은 사기다 라는 반응이 있었겠지만, 만약 이분께서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홀딩하고 계셨다면 현재 100배 정도 넘게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물론 앞으로 5년 뒤 이더리움 가격이 또다시 100배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1억일 경우 이더리움은 최소 1000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멀리 보면 비싼 가격은 아니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5년이란 시간이 누군가에겐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길지도 않은 게, 고등학교 3년 다니면 졸업을 하죠. 그리고 대학교 4년 다니면 졸업을 합니다. 이렇게 졸업할 때마다 느끼는 게 3년, 4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뒤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소액이라도 존버해볼 걸 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1억 투자하신 분들은 최소 1000만원 혹은 2000만원 정도는 장기 보유 목적으로 홀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이 더 오르기 위해선 신규 자금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 중 가장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JP모건이 모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펀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은 이미 예전부터 예측된 결과였습니다. 자산 운용사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컸기 때문에, 아무리 비트코인을 욕하는 기업들도 결국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었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금융권에서 암호화폐는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에 따라 신규 자금 유입은 물론 시장의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던 이 파일코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채굴업자들이 더 이상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 중국 밖으로 탈출하지 못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에 비해 덜 알려진 코인, 한마디로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채굴할 수 있는 코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코인 중 파일코인이 채굴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 파일코인이 아직 중국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합법도 아니지만 불법도 아닌 채굴이 가능한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젠간 파일코인 채굴업자들도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긴 하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파일코인에 관심을 가져도 나쁠 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시라도 중국 정부에서 이 파일코인이나 알트코인에 대한 채굴 규제가 엄격하지 않거나 일부 알트코인의 채굴을 허용하게 될 경우 파일코인도 큰 가격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땐 반등에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라는 악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50달러 이하에 매수하신 분들은 손절 라인 42달러를 종가상 이탈 마감하기 전까진 단기적으로 60에서 65달러까지의 상승을 노려보시길 바라고요. 그 이후엔 65달러의 저항을 받는지 지지를 받는지 확인해서 새로운 투자 전략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만 바라보고 투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펜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